9주차 픽 프리뷰 첫 번째 경기는 바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애틀란타 팔콘스와의 대결입니다. 팔콘스의 홈에서 펼쳐지고요. 팔콘스가 3.0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댈러스 카우보이스는 현재 3승 4패, 반면에 애틀란타 팔콘스는 5승 3패로 현재 디비전 리더에 있는 만큼 팔콘스 입장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좋지 않은 이 댈러스를 홈에서 잡는다면 또 한 번 6승 상패로서 NFC 사우스 디비전의 확실한 이 리더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댈러스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정말 이 경기까지 지면 이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3승 5패가 되는 순간 디비전 우승은 당연히 물고 나는 것은 기본이고, 또 이 과연 본인들이 이 플레이오프 와일드 카드라도 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고, 어쩌면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파이어 세일을 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경기이지 않나 싶은데요. 팔콘스가 이 경기의 페이보릿인 것은 굉장히 잘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팔콘스의 홈이고 댈러스의 현재 폼이 굉장히 좋지 않고 있고, 그리고 팔콘스가 가진 다양한 무기들을 통해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올 시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디펜스를 확실하게 해부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나 싶은데요. 마이카 팔슨스 없이 이 포맨 러쉬만으로 충분히 상대 쿼터백을 압박해낼 수 없는 댈러스 카우보이스, 그렇다고 블리츠나 이런 것들을 고집하기에도 상대 오펜스들이 현재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다는 점, 이 마이크 짐머 코치 입장에서 정말 이 각 팀의 오펜스들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더욱더 고심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팔콘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팀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비잔 로빈슨이라는 타일러 알게이러라는 굉장히 좋은 러닝백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오펜스는 또 러싱 블락이나 이러한 것도 굉장히 특화된 팀 중에 하나죠. 결국 본인들의 이 런더볼을 통해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를 지치게 만들고 그들의 텐던시를 부숴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커즌스가 편하게 플레이 액션이나 또는 샷건 게임을 통해서 이 패싱을 통해 드레이크 런던, 카일 피츠 이들을 정말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팔콘스에게 가장 손쉽고 이들이 추구해야 할 이번 경기 게임 플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는 디펜스가 무언가를 괜히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내줄 거는 내주되 카우보이스의 디펜스는 이 레드존이라는 디펜스에서는 그나마 좀 분발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최대한 필드골을 막아내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빅플레이를 억제하는 것이 이 카우보이스의 디펜스에게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 애틀란타 팔콘스의 디펜스 또한 저는 카우보이스의 오펜스를 마음껏 힘들게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번 경기에서도 보셨겠지만 팔콘스라는 팀은 물론 이 제시 베이츠가 이끄는 이들의 세컨더리는 분명히 무섭습니다. 턴오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들이고, 그렇지만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 자체만 본다면 사실 그렇게까지 위협적인 그룹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덱 프레스캇과 이들의 리시버들, CD 램이나 이러한 선수들이 저는 굉장히 이번 경기는 그래도 편안하게 공을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우리도 너네가 좋은 오펜스 퍼포먼스를 보면 우리도 맞불 작전으로, 그리고 우리는 템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욱더 빠른 페이스로 득점을 거두면서 너네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라는 취지로 이들의 오펜스가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 경기 초반에 리드 해나가는 모습을 추구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 경기 예상은 댈러스 카우보이스 입장에서 분명히 열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정말 3승 5패 현재 올 시즌 이 시즌을 포기해야 할 상황까지 몰리느냐는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또 팔콘스 입장에서도 물론 득점력 자체만 스탯라인만 보면은 팔콘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경기의 대부분이, 점수의 대부분이
경기 초반보다는 경기 후반에 이어져 나오는 모습이 많은데, 만약 카우보이스의 오펜스가 경기 초반 득점을 선취해서 만약 경기를 좀 조율하는 방식으로 풀어간다면 이 카우보이스에게도 충분히 승기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저는 서로의 디펜스들을 공략해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 필드골 하나 정도의 점수 차이로 이 팔콘스를 뭐 추격해 나가거나 리드해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카우보이스의 3.0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덴버 브론코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 이 레이븐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홈팀인 레이븐스가 8.0포인트로 현재 페이버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두 팀이 모두 5승 3패예요. 그렇지만 레이븐스가 8.0포인트라는 어마어마한 점수차로 현재 이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마 그만큼 레이븐스는 이 강팀들과의 대결을 겪어왔고 그러한 결과물이 5승 3패이고 덴버 브론코스의 경우에는 좀 더 쉬운 스케줄을 경험해 왔지만 어쨌든 5승 3패로서 루키 쿼터백과 함께 아직은 믿을 만한 성적이 아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우 저번 주 본인들 스스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카일 해밀턴이 드랍을 한다든지 또는 제이 플라워스가 또 이 라마 잭슨의 패스를 드랍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경기가 잘 안 풀리면서 결국 라이벌 팀은 브라운스에게 경기에 패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레이븐스가 연승을 거두면서 잘 나갔을 때 잘 보여지지 않았던 단점들 또 한번 목격을 할 수 있었죠. 레이븐스의 경우, 오펜스의 경우 이들 리시버진에 대한 그러한 신뢰성, 그런 부분들이 드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이들이 디언테 존슨이라는 또 다른 리시버를 캐롤라이나 팬터스로부터 영입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디펜스에서도 분명 카일 해밀턴을 비롯해서 로크원 스미스나 정말 좋은 선수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칭진이 아직 젊고 또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에 이 레이븐스의 디펜스를 조금은 느리게 만들고 있고요. 또한 선수들 스스로도 특히 이 아웃사이드 코너백의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1대1 상황에서의 그런 볼 경합이나 이러한 측면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점, 언제든지 이 리시버진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볼을 즐겨 던지는 이 쿼터백을 만났을 때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전력에 대한 그런 약점들을 노출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을 상대했을 때 레이븐스라는 팀이 저번 주 경기처럼 그러한 약점들을 쉽게 노출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레이븐스의 디펜스는 저는 이번 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덴버 브론코스가 물론 5승 3패를 거두고 있고 보닉스 또한 현재 이 시즌 초반보다는 좋은 이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 플레이 퍼포먼스 상으로도 어느 정도 이 본인만의 그런 여유를 되찾은 느낌이다 라는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모두 디펜스가 팀을 뒷받쳐 주고 상대 오펜스가 득점을 잘 거두지 못하고 이 보닉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펼쳐졌을 때 스스로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상황일 때 이 보닉스가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라마 잭슨을 상대해야 하는 이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이 과연 그러한 여유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보닉스는 아직 숏패스나 이러한 또 스크램블 능력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쓸만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아직 정확한 패스, 다운필드 패싱 게임 즐겨하고 인터미디에 패스 필드 모든 곳에 뿌려대고 그런 모습들은 아직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티모어 레이븐스 입장에서 이번 주는 제이미스 윈스턴을 걱정할 그런 이 경기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보닉스이기에 본인들이 잘하고 이
조금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 오펜스를 상대로 이 경기 시즌 뭐 잘 나갔을 때처럼 이 플레이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를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기도 합니다.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는 현재 리그의 탑 3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의 디펜스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은 세컨드 다운 상황에서 이들의 뭐 EPA나 여러가지 뭐 스탯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다 최상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세컨드 다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일까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드리자면, 먼저 보통 이 플레이가 세컨드 다운으로 갔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뭐 러싱을 시도했는데 그 러싱이 뭐 1야드나 또는 뭐 야드 전진을 실패하거나 이러면 뭐 세컨 앤 롱으로 번지게 되죠. 세컨 앤 롱 상황에서 덴버 브론코스는 언제든지 제로 블리츠나 또는 커버 1, 맨 커버리지, 또 다른 블리츠를 꺼내둘 수 있는 굉장히 헤비한 이 프레셔를 보낼 수 있는 팀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세컨 앤 롱,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서 패스를 차단하고 점차 썰드 앤 롱까지 이 쿼터백을 압박해내는 그런 역할을 해내고, 또 세컨 다운 상황 속에서의 이들의 런 디펜스가 굉장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오펜스 입장에서는 퍼스트 다운이 뭐 실패를 하든 또는 뭐 어느 정도의 러싱을 통해서 전진을 한다면 오케이, 세컨드 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러싱을 시도해서 뭐 다운을 갱신하면 좋고, 뭐 최대한 전진해서 이 썰드 다운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덴버 브론코스는 이 세컨드 다운 상황, 특히 런 디펜스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DJ 존스나 존 프랭클린 마이어스나 말콤 로치나 뭐 잭 알렌이나 이러한 선수들이 이 인테리어에서 상대의 갭을 차단해내고 런닝백을 쫓는데 굉장히 특화된 선수들이고, 이들의 라인베커들 또한 이 런 디펜스에 대한 굉장히 큰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 뭐 패스 커버리지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한다. 우리는 리그 최고의 뭐 코너백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의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을 믿기 때문에 라인베커들이 이 런 디펜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런 디펜스에 대한 뛰어난 이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 오펜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팀입니다. 그리고 뭐 썰드 다운으로 갔을 때는 또 한번 벤스 조셉 코치의 여러가지 이 특화된 디펜스 콜들이 상대 쿼터백을 괴롭히고 있죠. 어쨌든 라마 잭슨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뭐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의 발, 그리고 뭐 데릭 헨리라는 이 런닝백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뭐 런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가고, 그러한 상황에서 라마 잭슨의 현재 무로는 이 패싱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겠지만,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데릭 헨리여도 저는 이 현재 무롤은 이 덴버의 D라인을 뚫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좀 더 스피디한 이 선수들을 통해서 이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이 가진 그러한 무게감, 굉장히 피지컬함, 굉장히 큰 이러한 것들을 좀 따돌리는, 스피드로 따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연구하고 준비해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덴버 브론코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쨌든 본인들이 이 보닉스라는 쿼터백과 함께 어느 정도의 한계를 알고 있는 팀으로서 절대 뭐 고포릿이나 이런 무리하지 않고 뭐 필드골을 차곡차곡 정립해 나가고 좋은 필드 포지션을 유지하고 오케이 좋은 상황이다 하면은 터치다운을 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또 한번 기록을 하면서 이 승리를 추구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션 페이튼 감독이 정말 좋은 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은 확실하게 승리를 할 수 있는 팀이다 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레이븐스라는 팀이 현재 라마 잭슨도 물이 올랐고 이 좋은 기세를 탈 수는 있겠지만 이 8점이라는 점수차는 분명히 덴버의 입장에서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점수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픽은 덴버의 8.0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입니다.
마이애미 돌핀스와 버팔로 빌스, 빌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이들의 매치업은 빌스가 6.0포인트로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팀은 2주차 경기에서 이미 한번 이 맞짱을 뜬 적이 있었고, 그 경기에서는 버팔로 빌스가 31대 10으로 완승을 거두었었는데요. 그 경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투아라는 쿼터백이 뭐 3번의 인터셉션을 던지기도 하였고, 또 버팔로 빌스의 런게임이 폭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어쨌든 이 두 팀의 오펜스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점수차로 이 빌스가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양상이 또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아가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투아라는 쿼터백이 뭐 스크램블도 잘하고 정말 그러한 트라우마가 없듯이 이 본인이 정말 자신감 있고 이 확신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빌스의 디펜스가 이 투아라는 쿼터백을 착실하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 그 방법은 매년 보여주고 있지만 투 하이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타이릭 힐이나 젤런 와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프레스한 커버리지를 통해서 압박해내고 투아의 패스 타이밍을 읽어내고 그것을 인터셉션이나 이런 턴오버로 연결하는 이 버팔로 빌스만의 디펜스 방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 번 투아에게 좀 힘든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의 경우 저는 빌스의 오펜스를 좀 괴롭히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돌핀스의 디펜스가 저번 주 애리조나 카디널스라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카일러 머레이를 상대로 했을 때 가장 고전했던 점이 본인들의 포맨 러쉬를 통해서 상대 쿼터백을 전혀 압박해낼 수 없었다는 점이에요. 카일러 머레이는 포켓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편하게 디펜스를 읽어내고 마빈 해리슨 주니어에게 완벽한 공을 계속해서 던질 수가 있었어요. 결국 돌핀스 입장에서는 블리츠밖에 할 게 없어요. 본인들이 어쨌든 쿼터백을 압박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디펜스이기 때문에 블리츠이기 때문에 오케이 블리츠. 하지만 그 블리츠 상황 속에서 과연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을 제대로 색을 만든다든지 프레셔를 유발해서 안 좋은 판단을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걱정이 듭니다. 왜냐? 현재 버팔로 빌스라는 팀이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오펜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오펜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번에도 언급드렸지만 이들은 6 오펜시브 라인맨을 꾸준히 올려내면서 굉장히 큰 바디들을 필드 위에 라인 선상에 깔아두는 유형의 팀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블리츠? 오케이, 우리는 더 많은 블락커들이 있고 더 많이 벽을 만들어서 조시 알렌을 지켜줄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것을 추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리시버는 스프레드 포메이션을 펼쳐낸 채 조시 알렌이 마음껏 패스를 던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오펜스를 현재 버팔로 빌스가 추구하고 있는데, 과연 돌핀스의 이러한 디펜스 방식이 굉장히 스피디하고 이러한 타입의 선수들을 통해서 블리츠를 하는 이들의 방식이 과연 빌스에게 잘 통할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픽은 빌스의 6.0포인트 커버이고요. 버팔로 빌스가 또 한번 이 홈에서 돌핀스를 잡아내며 본인들이 이 AFC 이스트 디비전에 현재 독보적인 존재라고 널리 알리면서 이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짓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경기도 디비전 라이벌 경기인데요. 바로 뉴올리언 세인츠와 캐롤라이나 팬터스. 이 캐롤라이나의 홈에서 펼쳐지지만 원정인 뉴올리언스가 7.0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팀은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팀 성적인 이 뉴올리언은 이제 2승 6패, 그리고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1승 7패로 비슷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에 비슷하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두 팀 모두 현재 올 시즌, 이번 시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대했던 팀인 만큼 현재 본인들의 성적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감과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은 시즌을 잘 보여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요. 뉴올리언 세인츠의 경우에는 이 데니스 알렌 감독과 이
현재 구단 체제하에 있는 이 모든 인물들이 본인들의 이 잡을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근시안적인 무브들을 행하는 데 급급했고, 결국 여러 가지 미래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올 시즌에 정말 많은 것을 걸어냈지만 이들은 현재까지 실망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번 경기 데리카가 돌아오는 만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좀 약체인 캐롤라이나를 상대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지 않나 싶고요. 캐롤라이나의 경우에는 루키 쿼터백인 브라이스 영에게 정말 많은 것을 걸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현재 실패로 돌아오는 만큼 이 새로운 데이브 카날리스 감독과 또 GM인 댄 모건 GM이 이 체제가 언제 어떻게 이 데이비드 테퍼의 오너의 그러한 인내심이 바닥나서 또 한번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캐롤라이나도 뭐 남은 시즌이라도 좋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야만 하겠죠. 경기 자체는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데리카가 돌아오지만 어쨌든 이 카가 좋아하고 본인의 장기를 선보일 수 있는 이들의 리시빙진이 부상으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런더볼을 통해서 그래도 뭐 자말 윌리엄스나 이러한 러닝백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들을 통해서 또 데리카 또한 부상에서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좀 게임 매니지먼트 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저번 주 브라이스 형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가지게 할 만한 그러한 경기력을 보내면서 좀 기대할 만큼 하게 했지만 또 갑자기 디안테 존슨이라는 리시버를 트레이드하고 또 뭐 레프트 태클이 부상으로 뭐 경기 출전 여부가 불분명하고 굉장히 다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만큼 두 팀 모두 저는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뭐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디펜스가 그나마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디펜스보다 훨씬 뛰어난 이 그룹이기 때문에 캐롤라이나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데리카가 이끄는 이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오펜스도 분명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카마라가 또 한 번 뭐 빅플레이를 만들어 주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스크린 패스, 뭐 체크다운 패스에 의존해서 경기를 풀어갈 텐데 그런 득점력을 많이 기대하기 힘든 상황을 예상하자면 제 픽은 캐롤라이나의 7.0포인트가 좀 더 옳은 판단이지 않을까 싶네요. 브라이스 형과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오펜스 물론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경기 자체가 저득점으로 이어진다면 캐롤라이나가 포인트를 커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경기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신시내티 벵갈스, 이 벵갈스의 홈에서 펼쳐지는데요. 벵갈스가 7.0포인트로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벵갈스의 입장에서 이 경기에 부상자가 굉장히 크게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T 히긴스, 이들의 넘버 2 리시버와 레프트 태클인 올란도 브라운 주니어가 현재 경기에 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들의 뭐 결장 확정 여부에 따라서 이들의 이 경기력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경우 사실 에이든 오코넬이든 뭐 가드너 민슈든 이들의 오펜스가 뭐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런 게임을 통해서 뭐 경기를 매니지먼트하고 하는 방식도 이들은 현재 뭐 추구하지도 않고 그게 잘 성공하지도 않고 있고요. 또한 디펜스적인 부분에서도 뭐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이 이끄는 이들의 디펜스 뭐 사실 인상적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맥스 크로스비나 뭐 크리스찬 윌킨스 이 슈퍼스타 선수를 제외하면은 이들의 팀 차원에서의 그런 생산성이 결국 굉장히 좋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벵갈스의 입장에서 만약 올랜도 브라운 주니어가 결장을 하고 이들의 레프트 태클 자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또 라이트 태클은 맨날 이 맥스 크로스비를 상대하고 이 조버로우 입장에서 이 오펜시브 라인의 프로텍션에 대한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한번 일어난다면 이 버로우가 굉장히 힘든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레이더스 디펜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만약에 T 히긴스도 없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자말 체이스에게 더블 커버리지 붙여내고 이 조버로우는 뭐 라인의 힘을 통해서 압박해내고 그렇게 하면은 뭐 승산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 벵갈스라는 팀이 현재 조버로우와 자말 체이스의 그런 시너지 효과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최근 페이스에 있어서 조금은 성급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감독인 잭 테일러 감독의 플레이 콜이 때때로 이 경기를 조금 이 조버로우라는 쿼터백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든다는 점,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레이더스 입장에서 이 부상자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이 7점 차의 포인트는 커버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벵갈스는 현재 홈에서 전패를 올 시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제대로 된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들, 과연 레이더스를 상대로 자신감 있게 터치다운 하나 이상의 득점을 거둘지 모르겠네요. 제 픽은 레이더스의 7.0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LA 차저스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 이 브라운스의 홈에서 펼쳐지지만 원정팀인 이 LA 차저스가 1.5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LA 차저스의 경우에는 현재 위닝 시즌을 어쨌든 겪고 있어요.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들의 디펜스는 리그 실점 부분에서 당당하게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펜스의 생산성은 굉장히 좋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물론 오프시즌에 정말 많은 리시버들을 처분하고 정말 던질 선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은 너무나도 오펜스가 답답하다라는 것이 실제 이 퍼포먼스를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런 게임에 있어서 J.K. 도빈스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평균 러싱 시도당 평균 야드가 4.8이지만 이 스탯의 대부분은 1주차와 2주차에 이 뻥튀기 된 부분이 있죠. 현재 페이스로만 따지자면 J.K. 도빈스는 경기당 4야드도 이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리시버진 레드맨 컨키가 저번주에 슈퍼플레이들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이 또 다른 리시버들의 그런 일관성 있는 부분, 폭발성, 이런 부분에서 단 하나도 이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을 만족시킬 만한 이 리시빙 타겟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이 짐 하버 감독 특유의 이 터프함과 강인한 컬처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강력한 디펜스와 함께 이들은 짠물 점점 이렇게 필드골이라도 하나하나씩 정립해 나가면서 스노우볼을 굴리는 그러한 타입의 게임을 현재 추구하고 있는데요. 상대해야 하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운스의 세컨더리 아직도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덴젤 워드나 이멀슨이나 그렉 뉴섬, 이들의 코너백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이 차저스의 리시버들을 상대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커버리지를 해내면서 그들에게 정말 패스의 기회들을 다 차단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저스틴 허버트가 썰드다운 상황에서 번번이 이 패스를 인컴플리트 하는 장면들이 어쩌면 오버랩 되는 이러한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코너백, 이들의 리시버들에 대한 매치업에 자신이 있다면 이 짐 슈왈츠 코치가 할 것은 단 하나이죠. 오케이, 저스틴 허버트를 직접적으로 블리츠를 통해서 압박해내는 것, 또는 이 또 한 명의 이 러버 역할을 통해서 이 필드의 중앙을 차단하면서 굉장히 쉬운 슬랜트 라우트나 셜로우 크로스나 이런 라우트 컨셉마저 차단해내면서 이 저스틴 허버트가 이끄는 패싱 게임을 완벽하게 이 브라운스 입장에서는 막아낼 자신감이 어느 정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차저스 입장에서는 또 한번 필드골 위주로, 또는 이 턴오버라도 줄이기 위해서 런게임 위주로 조금씩 전진해 나가면서 그런 필드 포지션의 싸움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차저스의 디펜스가 얼마만큼의 이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먼저 브라운스의 오펜스는 드션 하슨의 부상으로 이 제이미스 윈스턴이 다시 한번 선발로 오르게 되었고, 그 결과 저번 주에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정말 엄청난 패션 게임을 선보이면서 많은 기대감을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제이미스 윈스턴의 경우에는 눈을 떴다, 라식을 했는데 템파베이 시절과는 다르다, 나는 진짜 비로소 지금의 눈을 떴다, 이런 인터뷰도 들려오고 각종 하이프가 이 한 경기만에 갑자기 너무나도 심하게
치솟았어요. 그런데 제이미스 윈스턴이라는 쿼터백이 물론 정말 뭐 쿼터백 최초로 30-30 클럽을 달성했을 정도로 잘 풀리는 경기에 있어서는 터치다운도 많이 하고 또 패싱 야드도 많이 기록을 하고 정말 좋아 보이지만, 어쨌든 이 쿼터백은 일관성을 지켜내지 못하는 쿼터백 중에 한 명으로서 저번 주에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 바로 그가 뭐 똥을 싸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LA 차저스의 디펜스의 경우 사실 뭐 엄청난 뭐 미친 스킴이라든지 뭐 블리츠라든지 뭐 변장되어서 뭐 엄청난 모습을, 이러한 모습들을 사실 보여준다기 하기보다는 이 썰드다운과 이 레드존 상황에서 굉장히 착실하게 상대 쿼터백에게 던질 이 존을 주지 않고 있고, 또 프레셔를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뭐 블리츠 스킴을 통해서 쿼터백을 압박해낸다든지 굉장히 촘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쿼터백 입장에서 공을 충분히 뭐 던질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는 뭐 디펜스가 뭐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는데 내가 던질 데가 없네 하다가 뭐 패스를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가 이 차저스의 디펜스가 빠른 커버를 통해서 뭐 차단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이번 시즌 내내 보여주면서 리그 최고의 디펜스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이미스 윈스턴의 경우 뭐 저번 주에도 이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사실 윈스턴은 그냥 보면 던지는 타입의 쿼터백입니다. 그것이 결과가 좋든 뭐 결과가 안 좋든 그것은 일단 던지고 보자 라는 타입의 쿼터백이기 때문에 이 차저스의 촘촘한 이 커버리지를 상대로 어느 정도의 턴오버가 이번에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턴오버가 나오고 LA 차저스 입장에서는 턴오버를 저지르지 않는 풋볼을 지금까지 펼쳐왔던 것처럼 추구한다면 저는 차저스에게 다시 한번 이 승기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LA 차저스의 1.5포인트 커버입니다. 저스틴 허버트는 지금까지 뭐 특출난 그런 퍼포먼스들을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짐 하보 감독이 이 쿼터백을 정말 안심시키고, 그리고 이 쿼터백은 지금 하보 감독을 믿고 이 하보 감독이 추구하는 승리 방법을 위해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때때로 받을 수 있었어요. 이번 경기도 이 차저스의 풋볼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허버트가 승리를 지켜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워싱턴 커맨더스와 뉴욕 자이언츠, 이 NFC 이스트 디비전 라이벌리들의 대결인데요. 워싱턴이 원정이지만 이 4.0포인트로 페이보릿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우 저번 주 시카고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헤일 메리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정말 극적 역전승을 어쨌든 거두면서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뉴욕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뭐 프라임타임 경기에서도 나가지만 또 한번 패배를 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올 시즌 이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자이언츠가 현재 앞세울 것은 진짜 이들이 자랑하는 디펜시브 라인밖에 없습니다. 뭐 덱스터 로렌스를 비롯해서 정말 좋은 사실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많잖아요. 브라이언 번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색에 대한 생산성이나 이 프레셔를 유발하는 능력은 분명히 뛰어나요. 그렇지만 반대로 이들의 턴오버 생산성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아이러니한 뭐 수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 쿼터백을 충분히 압박해내고 이들은 색을 가져오는데 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뭔가 확실한 턴오버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뭐 디펜스의 스킴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세컨더리 플레이어들이 뭐 제대로 된 활약을 펼쳐내지 못하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이언츠 입장에서 본인들이 정말 디펜스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이들을 바탕으로 팀을 건설하기를 원했더라면 이 턴오버에 대한 수치,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경기는 어쨌든 이 자이언츠가 D라인을 토대로 해서 이 제이든 다니엘스를 압박하겠지만,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의 가장 큰 강점, 어떠한 상대를 만나든지 어떠한 경기든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뭐 숏패스 잘 던지고 또 때때로 딥볼 타이밍도 잘 노려서 메이킹 시키고 또 잘 안 풀리면 본인의 스크램블, 이 발을 활용해서 플레이를 연장시키고 결국 뭐 필드골 레인지 들어가서 뭐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필드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이 뉴욕 자이언츠의 오펜스가 과연 현재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커맨더스의 디펜스는 현재 생각보다 많은 블리츠와 그리고 많은 이 프레셔 창출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특히 이들의 라인베커 뭐 바비 와그너나 프랭크 루브나 이들이 이 패스러쉬 스냅에 참가해가지고 상대 런닝백들을 막 깔고 뭉개고 막 쿼터백들을 향해 막 돌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결국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이 이 본인이 가진 이 리시버들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패싱 게임을 선보일 수 있느냐, 그리고 올 시즌 그런 모습들을 정말 끝까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이번 경기도 워싱턴 커맨더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이벌 경기이기에 뭐 4.0포인트는 꽤 크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뉴욕 자이언츠의 현재 폼이 좋지 않고,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의 키커 문제가 사실 좀 심각하다는 점, 저는 좀 한 번씩 터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픽은 커맨더스의 4.0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테네시 타이탄스. 이 타이탄스의 홈에서 펼쳐지고요. 타이탄스가 3.5포인트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뭐 드레이크 메이가 과연 뭐 경기에 출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상대팀인 뭐 타이탄스도 마찬가지죠. 윌 레비스가 과연 뭐 주전으로 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팀 분위기 자체는 뉴잉글랜드는 저번 주에 승리하고 돌아왔고, 또 타이탄스는 저번 주에 대패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경기는 뭐 타이탄스가 어쨌든 좀 더 좋은 이 디펜스 탤런트를 가졌고 홈에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이탄스가 3.5포인트나 이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는 이 경기가 뭐 많은 점수가 나진 않을 것 같고, 또 양 팀의 쿼터백들의 퍼포먼스가 과연 뭐 좋은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은 경기인 만큼 뭐 필드골 정도의 경기로 끝난다면 이 페이트리어츠의 포인트를 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 픽은 뉴잉글랜드 3.5포인트입니다. 다음 경기는 시카고 베어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하는 경기. 이 카디널스의 홈에서 펼쳐지고요. 카디널스가 1.5포인트로 페이보릿입니다. 네, 두 팀은 저번 주 마지막 플레이 때문에 서로 운명이 갈렸던 두 팀이기도 한데요. 시카고 베어스의 경우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마지막 이 패스 플레이인 헤일 메리 패스를 허용하면서 이제 경기에 지게 되었고, 카디널스의 경우 마지막 본인들의 이 위닝 필드골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시카고 베어스는 저번 주 본인들이 좋은 디펜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고, 반면에 케일런 윌리엄스는 아직도 성장을 해야 되고, 그가 경기 초반부터 본인만의 그런 빠른 이 템포와 리듬을 찾는 것이 앞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디널스의 경우에는 뭐 디펜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로 뭐 부각된 것은 사실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카일러 머레이와 이 카디널스의 오라인이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머레이가 포켓 안에서 뭐 마빈 해리슨 주니어나 트레이 맥브라이드 이들의 리그 최고의 타이트엔드를 활용해가지고 이제는 나도 포켓 안에서도 일관성 있는 패싱 게임을 선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 팀 모두 이 오펜스에서의 그런 생산성의 문제가 한 팀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고 한 팀은 좀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디펜스에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이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는 어쨌든 제이든 다니엘스를 상대로 필드골로 계속해서 막아내면서 본인들이 리그 최고의 디펜스라는 것을 증명해냈고, 카디널스는 역시나 이 팀의 디펜스는 뭐 탤런트도 부족하고 워낙 어린 선수들이 많고, 뭐 부다 베이커를 제외하면은 사실 뭐 특별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이 고득점을 펼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뭐 시카고 베어스와 애리조나 카디너스 사실상 뭐 승리를 할 팀을 뽑는 경기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는 분명히 카일러 머레이라는 이 쿼터백을 또 한 번 안전하게 이 포켓 안에 이 시간에 많이 주는 그러한 타입의 디펜스는 아닙니다. 이 팀은 언제든지 상대 쿼터백을 압박해낼 수 있는 몬테즈 스웨시, 뭐 제이든 다니엘스를 뭐 색을 하는 장면을 뭐 저번 주에 보여줬듯이 굉장히 이들의 D라인의 패스러시 또한 기대를 할 수 있고, 또한 때때로 뭐 블리츠라든지 이러한 것들 적절하게 사용해내면서 파이어존도 자주 사용하는 팀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카일러 머레이를 어쨌든 충분히 압박해내고, 이들의 라인베커진들은 뭐 카일러 머레이의 스피드를 온전히 따라잡기는 힘들지만 머레이의 뭐 이런 스크램블 러싱 레인을 좀 제어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룹이지 않을까 싶고요. 반면에 카디널스의 디펜스, 저는 이 팀의 디펜스 탤런트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카고 베어스가 무리하지 않고 또 한번 런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셋업해 나가고 뭐 경기 전반전을 이렇게 잘 보낸다면 경기 후반에 들어서는 케일러 윌리엄스가 다시 한번 본인의 그런 리듬을 찾아내면서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시카고 베어스의 1.5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잭슨빌 제규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이글스가 7.5포인트 페이보릿입니다. 이 경기는 뭐 제규어스의 감독인 덕 피더슨 감독의 필라델피아 리벤지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년 전 펼쳐진 이들의 맞대결은 21대 29로 잭슨빌 제규어스가 8점 차로 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라인도 뭐 7.5 딱 그 정도 선을 뭐 준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잭슨빌 제기어스는 저번 주 이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경기에서 갑자기 이 클러치 상황 속에서 연속으로 이 턴오버를 만들고 번번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아쉽게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뭐 아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직도 본인들이 터프한 팀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탤런트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좋은 결과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경기에서 뭐 패배를 하면 진짜 덕 피더슨 감독 이제는 진짜 뭐 잘라야 할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이미 거의 시즌이 물 건너간 느낌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캠 로빈슨이라는 본인들의 오펜시브 태클을 또 트레이드하면서 무언가 재구성을 노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마 뭐 리시버나 이런 선수들을 한 번 더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들이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가진 이 트렌치 싸움에 대한 터프한 그런 싸움에 대해서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반면 이글스의 경우에는 저번 주 올 시즌 처음으로 진짜 이글스의 오펜스가 이러한 모습이면 된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런 게임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젤런 헐츠 또한 뭐 스크램블도 하고 뭐 쿼터백 런옵션 플레이도 뛰고 패싱도 하고 본인이 가진 그런 다양한 스킬셋들을 진정으로 활용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들의 뭐 AJ 브라운이나 디반테 스미스, 또 뭐 엄청난 딥볼 캐치 이런 것들 빅플레이를 또한 꾸준히 만들어주면서 이글스의 오펜스가 진정 연속적인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어쩌면 뭐 컨텐더 팀으로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글스의 디펜스는 사실 스킴적으로 이 빅판지오 코치가 아직까지 뭐 상대 쿼터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러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뭐 커버 4, 뭐 쿼터스 타입 커버리지, 뭐 포치 커버리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그냥 끈끈하게 만들고, 또 뭐 썰드다운 상황에서는 뭐 제로 블리츠로 확 이렇게 공격성도 선보이고 이런 타입의 디펜스를 선보이는데,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이 상대 쿼터백들이 예상을 하는 범주에 안에서 플레이를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글스가 가진 힘은 역시 이들이 강력한 D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D라인을 뒤로 했을 때 플레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뭐 어느 경기든지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글스가 가진 D라인을 과연 잭슨빌 제규어스의 O라인이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이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캠 로빈슨 이들 오펜시브 태클 트레이드하고 무언가의 재구성을 노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뭔가 어수선한 상황이 오히려 더욱더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 원래도 어수선한 팀인 이 잭슨빌 제규어스가 과연 이런 좀 변화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조금 의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쿼터백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트레버 로렌스라는 쿼터백은 정말 보네드 플레이를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는 쿼터백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그래도 빅판지오 코치가 무언가 턴오버를 가져올 만한 그런 디펜스 게임 플랜을 설계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반면 이글스의 오펜스는 만약 젤런 헐츠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프로텍션만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이들의 리시버들을 활용해서 이 제규어스의 디펜스를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이글스의 7.5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그린베이 패커스. 이 패커스의 홈에서 펼쳐지지만 경기는 라이온스가 2.5포인트로 현재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단 이 두 팀은 이 NFC 최고의 두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막강한 전력을 가진 두 팀이고, 이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풋볼을 보고 있으면 충분히 1월달, 2월달 이렇게 내년에 펼치는 풋볼에서도 충분히 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팀들이에요. 먼저 라이온스의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약팀인 테네시 타이탄스를 상대로 진짜 하나도 봐주지 않는 모습, 본인들의 그런 멘탈리티가 전혀 느슨해지지 않고 끝까지 정말 득점을 거두면서 50점 이상의 그런 퍼포먼스를 선보일 정도로 본인들이 진짜 강인한 팀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해냈는데요. 에이든 허친슨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디펜스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고, 또 제러드 거프는 현재 리그 MVP급 후보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패커스의 디펜스가 물론 굉장히 다양한 퍼스널과 뛰어난 퍼스널, 이런 탤런트 구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매치업이 가능한 자원이긴 하지만 과연 라이온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그러한 터프한 이러한 대결에서 그것이 통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를 보자면 패커스의 오펜스는 계속 언급이 되지만 조던 러브라는 이 쿼터백은 진짜 리그에서 가장 대담한 쿼터백, 안 좋게 표현하자면 오만한 쿼터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 디펜스가 존 커버리지, 맨 커버리지, 블리츠, 맨 매치, 존 매치, 어떠한 디펜스 전략 플레이들을 펼치든지 간에 나는 부술 수 있어. 그러한 멘탈리티를 가지고 패스를 진짜 마음껏 뿌리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때로는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다음 플레이에서 바로 40야드 터치다운, 70야드 터치다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로서 본인이 가진 그러한 과한 자신감과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본인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그리고 이 조던 러브를 보좌해주는 이들의 젊고 패기 넘치는 리시버들, 맷 라플라 감독의 플레이콜도 어느 정도 한몫을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디펜스가 정말 피지컬적으로 터프하다라는 것을 올 시즌 증명해내고 있지만 그것이 조던 러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더 터프해, 내가 더 세 라는 것을 이번 경기에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경기는 저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경우 휴스턴 텍산스 전에 그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의 디펜스 게임 플랜처럼 블리츠를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러한 헤비한 이 디펜스 게임 플랜을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쨌든 조던 러브라는 쿼터백 그리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현재 오펜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은 언제든지 득점을 거둘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제러드 거프와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오펜스가 터치다운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고 상대인 조던 러브가 한 개의 턴오버를 저지르고 두 개의 턴오버를 저지르고 그것이 모두 터치다운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본인들의 능력이 있고 그것을 실제로 경기 양상이 흘러간다면 어쩌면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경기였던 것처럼 갑자기 14대 0 갑자기 7대 7이었다가 21대 7 이렇게 한 번의 경기가 좀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이 휴스턴 텍산스의 디펜스처럼 블리츠를 선보이면서 조던 러브가 안 좋은 패스를 던지도록, 그것이 뭐 10번 성공해서 뭐 2번 실패해도 그 2번을 위해서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강한 블리츠를 이번 주에 계획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린베이 패커스 입장에서는 오케이, 상대가 뭐 맨 커버리지를 펼치고 블리츠를 펼친다. 우리 팀은 굉장히 젊은 리시버들, 뛰어나고 이 상대보다 더 뛰어나고 뭐 빠르고 또 피지컬한 리시버를 가지고 있다. 또 완벽한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쿼터백도 있다. 뭐 이러한 자신감이 결국에 있긴 할 거예요.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템포를 유지하고 또 런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셋업해 나가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조던 러브가 실행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봐요. 만약 조던 러브가 오케이, 너무 과하지 않을 거야, 나는 본인 스스로 템포를 조절한다면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충분한 승기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뭐 브렛 파브의 후계자야, 뭐 계속 그런 모습, 건슬링거의 마인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뒷볼 던지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오히려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네요. 이 라이온스의 오펜스는 뭐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그냥 뭐 헤비 펄슨을 펼쳐내고 본인들이 잘하는 런 게임, 이 몽고메리와 자미르 깁스 두 명의 뛰어난 러닝백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가 현재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라이온스의 오라인을 상대로 매치업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또한 굉장히 다양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스킴, 플레이콜 이런 것들을 상대로는 말이죠. 결국 라이온스는 또 한번 런게임을 통해서 이 경기를 진행하고 플레이 액션, 또 제로드 거프가 뭐 확실한 이런 패스, 빅플레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단 한 가지 이 라이온스에게 이번 주 걸리는 것은 어쨌든 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리시버인 제이미슨 윌리엄스가 이 부상으로 부상이 아니고 징계로 이 경기에 결장하기 때문에 만약 라이온스가 이 빅플레이를 좀 만들어낼 수 없고 상대 디펜스 입장에서 견제할 뭐 리시버가 뭐 줄었네, 그것도 가장 위협적인 리시버가 말이죠. 그렇다면 뭐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만 견제하면 되고, 뭐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도 이 선수가 가진 뭐 약 태클, 이런 약 능력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뭐 태클링에 집중하고, 뭐 런 게임도 같이 뭐 태클링에 집중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펼치고 또 잘 준비를 해온다면 어쩌면 라이온스의 오펜스가 잘 풀리지 않는 모습들도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해보자면 저는 라이온스가 지금은 좀 더 앞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이 워낙 안정적이면서도 완벽하게 플레이를 펼치고 있고, 조던 러브 또한 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고 높게 사지만 이 선수가 가진 정말 그 냉탕과 온탕을 드나드는 그런 플레이들이 이러한 빅경기에서도 그것이 과연 먹혀들 수 있을까, 한 번은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라이온스의 2.5포인트 커버로 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입니다. 바로 LA 램스와 시애틀 시옥스, 이 시애틀의 홈에서 열리는데요. 경기는 원정인 이 램스가 1.0포인트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램스의 경우에는 저번 주 이 설세이 나잇 풋볼 경기에서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상대로 업셋 승리를 일으켰고, 그 과정 속에서 쿠퍼컵과 푸카 나쿠아라는 이들의 넘버원, 넘버2 리시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고 그들이 이 원동력이 되어서 매튜 스태포드가 무려 터치다운을 4개를 꽂아내는 등 이 램스의 오펜스가 드디어 정상화된다라는 기대감을 현재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탑독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션 맥베이 감독이 정말 이 팀을 잘 이끌고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쿼터백이자 정말 여러 다른 팀들에 있는 선수들조차 매튜 스태포드가 진짜 최고의 쿼터백이다, 이 선수를 위해 뛰고 싶다라고 정말 많이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선수가 가진 투지, 터프함 이러한 것들은 여타 다른 팀들의 쿼터백들이 정말 따라할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램스의 경우 현재 시즌 3승 4패로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의 오펜스가 푸카 나쿠아의 활약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디펜스도 젊은 선수들의 성장으로 후반부에 더 탄탄해질 수만 있다면 이들은 충분히 와일드카드권을 노리고 작년 이 시즌처럼 어쩌면 이 와일드카드에서 다크호스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팀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시애틀 시옥스의 경우에는 이들의 이 오펜스든 디펜스든 무언가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는 젊은 이 플레이 콜러, 뭐 감독, 이 코칭진이 어쩌면 조금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 완벽한 준비된 모습이 아니고 또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들에 있어서 조금은 걱정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현재 시애틀 시옥스가 이 시즌 초반에 3승 0패를 거두은 것과 다르게 현재 최근 5경기 1승 4패를 기록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이 경기는 램스 입장에서 과연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얼마나 좋은 모습을 펼쳐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그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램스는 카이런 윌리엄스라는 이 런닝백이 건강한 상황 속에서 매주 터치다운을 연속 터치다운 개수 기록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또 푸카 나쿠아라는 리시버가 정말 이 선수의 복귀전만 봤을 때 잘하는 거를 진짜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고 이 램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선수가 보여주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그만큼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가 현재 본인들의 무언가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상황에 맞지 않게 갑자기 제로 블리츠를 하고 근데 이 저번 주 버팔로 빌스가 굉장히 헤비한 퍼스널을 가져오고 또 이 빅 바디한 이 타이트엔드들을 깔아놓고 오케이 너네 블리츠해 우리 그냥 슬라이드 프로텍션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너네 블리츠 완벽하게 막을 거야. 대신 너네 우리 팀의 리시버들 1대1로 막을 수 있어? 스크린 패스, 약 플레이 이런 거 막을 수 있어? 이렇게 빌스가 나왔을 때 이 마이크 맥도날드 코치는 전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지 못했었어요. 잠깐만 빌스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 거 하자 하다가 그냥 다 말아먹었죠. 그러한 상황들이 션 맥베이 감독처럼 또 한번 유능하고 이 상대의 허점들을 노려낼 수 있는 이러한 감독들 간의 대결에 있어서 과연 시옥스의 디펜스가 본인들의 장기들을 오히려 보여주면서 압도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봤을 때 저는 램스의 오펜스가 조금은 이 경기에서 앞선 상황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애틀 시옥스의 오펜스도 굉장히 좋은 리시버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지노 스미스가 언제든지 기복이 조금 있긴 하지만 또 터지는 날에는 제이미스 윈스턴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딥볼 던져대고 좋은 활약을 펼칠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옥스의 오펜스가 조금은 단조로운 플레이 콜링이 이어지고 있고 디펜스 입장에서 그것을 조금은 예상할 수 있고 이 선수들조차 필름 세션을 통해서 그것을 읽어내고 플레이하는 모습들을 지금 몇 주차 연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A 램스처럼 굉장히 코칭진의 이 레벨이 뛰어난 팀이라면 이 시애틀 시옥스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램스의 1.0포인트 커버입니다. 만약 이 경기가 정말 라인 싸움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저는 램스에게 확실한 승기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진짜 라인 싸움에서 시애틀 시옥스가 압도를 한다 그렇다면 시옥스의 무난한 승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디애나 콜츠와 미네소타 바이킹스 간의 썬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입니다.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경기는 5.0포인트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페이보릿입니다. 먼저 인디애나 콜츠의 경우 현재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 루키 쿼터백인 앤서니 리차드슨을 이제 벤치행으로 결정한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이것은 어쨌든 앤서니 리차드슨이 힘들다고 경기 도중에 탭아웃 이 경기 도중에 교체를 요청하고 잠깐 휴식을 취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전직 선수들이나 또는 미디어나 각종 너무나도 뉴스가 많고 시끄럽습니다. 그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앤서니 리차드슨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래도 배워가는 거다. 원래 맞으면서 크는 거다라고 벤치행 자체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또 미디어도 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이 잡음이 많아서 사실 인디애나 콜츠 입장에서는 이 경기 자체, 썬데이 나잇 풋볼 자체에 뭔가 집중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데 아무 걱정이 없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조 플라코입니다. 이 조 플라코라는 이 정말 베테랑 쿼터백은 뭐 자식 5명의 자식을 뭐 육아를 하는 것보다 뭐 풋볼이 더 좋다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풋볼에 대해서 여유가 많고 또 뭐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주전 쿼터백 시절에도 그의 강심장 하나만은 모두가 인정을 했었죠. 조 플라코만이 이끄는 이 인디애나 콜츠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무서울 것 같아요. 작년 시즌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 함께 했던 이 플라코의 런이 정말 플레이오프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어쩌면 이 인디애나 콜츠의 올 시즌 이 조 플라코와 함께 하지만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이었겠지만 그것이 때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우 현재 본인들이 무패팀이었지만 2주 연속 지금 패배를 당하고 있고 그러한 무언가 충격을 현재 뒤로 하고 빨리 수습해서 이 또 다른 썬데이 나잇 풋볼 가장 큰 프라임 타임 매치업에서 무언가의 그 반전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바이킹스는 저번 주 TNF 경기 이후 분명 수습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츠를 상대로 현재 잡음이 많은 이 콜츠를 상대로 좀 같은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이킹스가 분명 현재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를 생각했을 때 샘 다놀드와 이 바이킹스 오펜스의 시스템으로 충분히 이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단 한 가지 제가 이 경기에 예상하지 못하겠는 것은 역시 이 바이킹스의 미친 블리츠 이 스킴을 과연 조 플라코가 어떻게 답을 할까라는 점입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조 플라코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블리츠 상으로 만약에 뛰어난 리시버를 가지고 있다면 뭐 마이클 핀맨 주니어처럼 뭐 피지컬한 리시버도 어쨌든 있으니까 뭐 계속해서 뒷볼을 던져내지 않을까.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이킹스의 코너백들이 그것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걸리기는 하지만 저는 경기 전체적으로 보자면 팀 전체적으로 보자면 바이킹스가 현재 콜츠보다는 더 나은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코칭진을 가지고 있고 뭐 인디애나 콜츠도 분명히 좋지만 어쨌든 시간적 여유, 정신적인 여유가 바이킹스 입장에서는 분명 콜츠보다는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에 제 픽은 바이킹스의 5.0포인트 커버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먼데이 나잇 풋볼 매치업, 바로 슈퍼볼 리매치이기도 하죠. 템파베이 벅스와 캔자스 시티 칩스의 홈에서 펼쳐지고 이 경기는 무려 칩스가 8.5포인트나 페이보릿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칩스는 뭐 현재 7승 0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무패팀이죠. 유일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패트릭 마홈스의 스탯라인만 보면 어쩌면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선수의 경기 조율 능력, 뭐 서드 다운을 갱신해내는 그런 노력과 그런 퍼포먼스, 그냥 누가 뭐래도 이 선수는 탑3입니다. 아무튼 거기다 뭐 이들의 굉장히 뛰어난 디펜스 퍼포먼스까지 저는 템파베이 벅스의 오펜스를 상대로도 칩스의 디펜스라면 충분히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 전체적으로는 분명 칩스가 이 벅스라는 팀보다는 경기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앤디 리드 감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단점을 가졌던 감독이긴 하지만 현재 칩스가 보여주고 있는 오펜스, 런더볼을 통해서 그리고 패트릭 마홈스의 말도 안 되는 서드다운 갱신 이 퍼포먼스, 거기에 대해서 이 팀의 디펜스, 분명 이 베이커 메일필드가 정말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공격성을 선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 칩스의 오펜스는 템포를 조절하고 뭐 늦추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이 공을 지켜내고 하면서 이 유리한 방향으로 승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벅스의 입장에서는 베이커 메일필드가 뭐 본인이 자랑하는 리시버들 없지만 계속해서 자신감 있게 공격성 강하게
패스를 뿌려대고 있어요. 다운필드 패싱 게임이 어쨌든 본인들의 아이덴티티이고 그것을 계속해야지 살아난 런 게임이 다시 한번 이 모습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칩스를 상대로도 뭐 많은 패스를 뿌릴 것 같은데요. 과연 그것이 칩스의 뭐 세컨더리들을 이겨낼 수 있느냐. 베이커 멜필드가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이 정말 뭐 포켓 안에 헤집어 놓고 해도 과연 뭐 크리스 존스나 이러한 상대를 눈앞에 두고도 뭐 스크램블 하면서 뭐 패스 만들어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굉장히 뭐 불안한 요소는 많은데요. 제 픽은 칩스가 아닌 벅스의 8.5포인트입니다. 저번 주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의 경기처럼 분명 칩스가 유리하게 저는 뭐 승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점수적인 측면에서는 칩스도 무언가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힘든 이 오펜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벅스가 뭐 전반전까지 굉장히 좀 안습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후반전에 뭐 터치다운을 연달아 따라가면서 이 마지막 추격을 해내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칩스가 또 한번 뭐 퍼스트다운 갱신해서 닐다운하고 그렇게 승리를 이끌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제 픽은 벅스의 8.5포인트입니다. 네, 이상 9주차 픽들을 다 꼽아 봤는데요.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은 이 트레이드 데드라인 아마 이 9주차 결과에 따라서 아마 뭐 시즌을 포기하는 팀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시즌을 위해서 뭐 트레이드를 영입하는 뭐 팀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각기 다른 이 팀들의 무브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시즌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주차라고 할 수도 있는 이 9주차 경기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